지금 AI 산업에서 좋지 못한 신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픈AI가 최근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무려 연 17.5%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조차 돈이 부족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오픈AI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비 효과입니다. 작년부터 오픈AI는 자금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픈AI가 자금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약 6천억 달러의 규모로 돌아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현재 투자 중인 아마존 그리고 ARM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픈AI는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엔트로픽보다 구조가 왜 더 불안한지, 마지막으로 이게 무너진다면 시장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28.2%, 수익금은 약 1028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31.1%, 수익금 마이너스 약 1198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31%,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418만원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오픈AI가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무려 17.5%의 최소 보장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렸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조차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점은 오픈AI 하나에서 문제가 아니라 만약 오픈AI가 자금 문제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AI 산업 전체, 데이터 센터 투자,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 심지어 아마존과 ARM 같은 종목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픈AI는 최근 왜 이렇게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가? 둘째, 왜 엔트로픽 대비 현재 오픈AI의 현금 흐름 구조가 더 불안할까? 셋째, 만약 오픈AI가 흔들린다면 AI 산업, 아마존 그리고 ARM까지 어떠한 충격이 올까? 오픈AI 문제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픈AI의 2025년 매출은 약 130억 달러, 그리고 같은 해 지출은 약 80억 달러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죠. 오픈AI는 2030년까지 총 컴퓨터 지출이 약 6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픈AI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챗GPT를 활용한 챗봇 회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GPU, 데이터 센터, 전력, 네트워크 추론 인프라를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초대형 자본 집약 기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현재 시장이 불안해하는 포인트는 오픈AI가 지금 당장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성장 구조가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일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돈을 태워야만 하는 구조일까 라는 질문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이번 17.5% 보장 수익률 제한입니다. 최근 오픈AI는 사모펀드들을 상대로 우선 지분 형태로 투자 구조에서 17.5% 최소 수익 보장 조기 모델 접근권과 하방 보호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픈AI가 제시한 조건은 단순 평범한 조건이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오픈AI가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돈을 끌어오기 위해 조건을 상당히 세게 주고 있구나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너도나도 서로 투자금을 밀어넣는데 오히려 현 시점에 오픈AI는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그렇다고 오픈AI가 망해간다로 오해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오픈AI는 AI 시대의 중심기업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AI 시대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태우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엔트로픽보다 오픈AI가 돈을 더 못 본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생각입니다. 오픈AI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픈AI는 범용 서비스 비중이 큽니다. 오픈AI는 챗GPT라는 초대형 소비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강한 브랜드 파워, 압도적인 사용자 수, 시장 지배력 등 이점들이 분명 엄청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점 역시 큽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출원 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특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 에이전트형 기능까지 붙으면 사용량이 늘을수록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즉 AI 사용량이 커질수록 서버 비용과 출원 비용이 같이 커지는 모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겉으로는 분명 성장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돈이 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강자는 엔트로픽입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은 지금 사모펀드들과 손잡고 기업용 AI 도입 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AI가 최근 엔터프라이즈 쪽에 더 강하게 힘을 싣고 있는데 이 영역은 엔트로픽이 역사적으로 더 강했던 분야입니다. 즉 오픈AI가 지금 소비자 시장에서의 강력한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정작 수익성과 고객 락인 효과가 더 좋은 기업 시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에 17.5% 같은 강한 조건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엔트로픽은 아마존과 AWS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2024년 11월 엔트로픽에 추가로 40억 달러를 투자했고 총 투자 규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AWS를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즉 투자 이상의 개념을 넘어 엔트로픽은 뒤에 AWS라는 업계 1위의 유통 채널과 인프라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서버를 어디서 돌릴지, 기업 고객을 어떻게 붙일지,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파이프를 가진 셈입니다. 반면 오픈AI는 물론 엄청난 브랜드와 기술력을 가졌지만서도 그만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비용이 역시 높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모델 개발, 초대형 컴퓨터 투자, 그리고 향후 IPO 스토리까지 전부 동시에 챙겨야 하기에 현금 흐름이 더 팍팍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캐펙스는 약 6,5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칩, 서버, 전력, 인프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플레이어인 오픈AI가 흔들린다면 그 순간부터 AI 산업 전체가 밸류에이션 붕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무조건 커진다는 믿음으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 센터 리치까지 모두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만약 오픈AI가 흔들린다면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로 성장한 장비주, 전력주, 인프라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캐펙스는 무한정 늘어난다는 전제 위에서 올라탄 종목들까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투자 중인 아마존의 경우 이 문제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아마존이 오픈AI에 최대 500억 달러 투자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고 최종 확정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아마존 역시 오픈AI와의 관계를 깊게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오픈AI가 정말 돈 문제로 크게 흔들린다면 아마존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오픈AI만 걸어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태이고 엔트로픽은 AWS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AI가 흔들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아마존도 같이 주가 하락을 맞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AWS와 엔트로픽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고객들은 오픈AI가 불안해한다면 다른 안전한 모델 공급자나 클라우드로 가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엔트로픽이고 그 엔트로픽 뒤에는 AWS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역량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 가능성도 있는 복합 구조. 즉 오픈AI 쇼크가 아마존을 무조건 끝장내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AWS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객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ARM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 말 오픈AI 대엔 410억 달러 투자를 완료했고 약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오픈AI에 사실상 올인에 가까운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자금 약속을 맞추기 위해 일부 투자 자산을 매각했고 ARM 지분을 담보로 한 마진론까지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오픈AI가 흔들린다면 소프트뱅크의 재무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소프트뱅크가 ARM 지분을 현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ARM은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가 약 9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오버형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소프트뱅크의 재무가 불안해질 경우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ARM 물량이 대거 시장에 터져나올 수 있으며 실제 매각이 나오기 전부터 ARM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실제 물량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공포, 즉 오보행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AI 생태계에서 ARM의 펀더멘탈은 매우 탄탄하기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약 90%의 지분 락업이 해지된다면 ARM의 고질적 유통량 문제가 해소되기에 주가 상방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문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AI 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을수록 너무 많은 돈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7.5% 최소 보장 수익률 같은 강한 조건은 오픈 AI조차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없다는 불안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픈 AI가 이 돈 문제를 잘 넘기지 못하면 AI 산업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의 AI 캐펙스가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엔트로피카 AWS라는 대체축이 있기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반사이익이 가능합니다. 반면 ARM은 사업 펀더멘털보다 먼저 소프트뱅크발 수급 리스크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오픈 AI의 자금 압박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 전체가 돈 버는 구조를 아직까지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